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은 39일에 걸친 다국적 공군의 항공작전으로 전세가 기울었는데요. 하지만 이라크의 핵심 전력인 공화국 수비대는 무사했고 후세인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지상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지상전은 2일 만에 제1방어선을 돌파한 해병대가 두 차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두 차례의 전투로 이라크를 꺾을 순 없었고 비장의 카드인 7군단이 나서야 했습니다.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한 다국적 지상군은 단 2일 만에 이라크군의 제1방어선을 돌파해 순조롭게 진격했는데요. 특히 다국적군의 양쪽 날개라 할 수 있는 제18 공정군단과 해병대는 3일째인 2월 26일까지 최종 목표를 포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진출합니다. 먼저 좌익인 제18 공정군단은 공중강습사단으로 공중강습을 펼치고 기계와 보병사단으로 도로를 차단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진 작전기지를 설치하고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출격시켜 이라크군 기갑부대를 경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익인 해병대는 제1해병사단이 쿠웨이트시 근교에 있는 최대 전략 목표인 쿠웨이트 국제공항으로 진격했는데요. 이라크군은 이를 막기 위해 기갑부대를 투입합니다. 이라크군은 불타는 유정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 속에 숨어있다가 역습해왔는데요. 해병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해병항공단의 AH-1 공격 헬기와 해리어 전투기로 이라크군 전차를 공격했습니다. 화력에서 밀리자 이라크군은 후퇴했고 제1해병사단은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포위하는데요. 한편 제2해병사단은 육군 타이거 여단과 함께 교통 중심지인 알자하라 일대를 공격합니다. 이라크군은 모래 속에 엄폐시킨 전차로 사격하면서 저항했는데요. 하지만 M1A1 전차의 정확한 사격으로 이라크군의 전차는 차례로 격파당했습니다. 야간까지 이어진 전투 결과 알자하라 일대의 이라크군은 제압됐는데요. 그렇게 쿠웨이트시에서 이라크로 이어지는 북쪽의 주요 도로는 미군의 통제 아래 놓입니다. 하지만 이라크군 부대들은 이라크로 도망치기 위해 쿠웨이트시에서 약탈한 차량을 몰고 미군의 통제 아래 있는 북쪽의 주요 도로로 밀려왔는데요. 이를 타이거 여단의 전차와 공군 전투기가 가차없이 공격했고 그 결과 차량 행렬은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행렬에는 민간인도 끼어 있었는데요. 다음 날인 2월 27일 아침 TV에 이 참상이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자 부시는 조기 정전을 결심합니다. 정의의 전쟁이 비참한 사륙전으로 전락하는 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한편 비장의 카드인 제7군단은 2월 26일에 전진 방향을 북쪽으로 바꿨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서쪽 국경지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이라크군 사단과 격돌하게 됩니다. 이는 피 튀기는 전차전으로 이어졌는데요. 7.3 이스팅 전투로 명명된 이 전투의 시작은 2월 26일 16시경이었습니다. 제7군단은 이라크군 방어선에 도달하는데요. 제7군단장은 방어선에 배치된 이라크군을 3개 사단을 현대 대형으로 전개해 경멸시키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제1보병사단의 진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7군단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제1보병사단의 진출이 늦어진 이유는 지상전 첫날에 영국군 제1기갑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지대에서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영국군 제1기갑사단은 순조롭게 동쪽으로 진격할 수 있었지만 제1보병사단은 아직 후방 지역에 있었는데요. 제7군단장은 하는 수 없이 현재 진출해 있는 부대 위치 그대로 상대 대형을 유지하며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7군단의 3개 기갑부대는 군용지도에서 동쪽의 73, 즉 73 이스팅이라 표시된 곳을 따라 비스듬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배치된 제7군단 3개 기갑부대는 이라크군 방어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맨 처음 이라크군과 격돌한 부대는 남쪽에서 공격하던 제2기갑기병연대였는데요. 16시경 제2기갑기병연대가 67 이스팅을 통과했을 때 제3정찰소대가 이라크군 기관포에 공격당합니다. 이라크군이 사격한 위치는 제3 정찰소대로부터 1.2km 떨어진 촌락의 건물이었는데요. 이 중대장은 즉시 그 건물에 화력을 집중시켰고 전차 소대를 남쪽을 향해 현대 대형으로 전개했습니다. M1A1들이 대전차 고폭탄으로 일제히 사격하자 건물 벽에 구멍이 뚫리고 지붕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중대장은 이라크군 기갑부대와 만나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기동하면서 전투 대형을 바꿨는데요. 전투에 대비해 튼튼한 전차를 앞세우고 기병 전투차를 뒤로 돌린 거였습니다. 쐐기 대형 최선두에서 이중대를 이끈 이 중대장은 시속 32km의 속도로 전진했는데요. 그렇게 16시 18분경에 70 이스팅 부근의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때 이 중대장이 탄 M1A1의 포수가 엄폐해 있는 T-72 전차 8대를 발견했고 곧바로 사격을 개시하는데요. 초탄이 T-72의 포탑 하단에 명중하자 포탑이 하늘로 회전하면서 6m나 날아갔습니다. T-72들도 무사히 2발의 포탄이 날아왔지만 이 중대장 전차 근처에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이 중대장 전차는 멈추지 않고 전진하면서 2발을 연속으로 발사했고 T-72 2대가 격파되어 불타올랐습니다. 이때 교전거리는 고작 400에서 600m였는데요.
있었는데요. 이 무렵 이중대의 다른 전차들도 능선을 내려가면서 T-72를 발견하는 족족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8대의 T-72와 여러 대의 BMP 보병 전투차가 격파당해서 불타올랐는데요. 70 이스팅의 이라크군을 경멸한 이 중대는 73 이스팅을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T-72와 BMP로 구성된 이라크군 기갑부대가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이 중대는 쐐기 대형을 유지한 채로 기동하면서 10여 대의 전투 차량을 격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km 전방에 원형 대형으로 배치된 T-72 18대가 포착되었는데요. 이 중대는 이들을 향해 일제히 사격했고 기습을 허용한 T-72는 제대로 응사하지도 못한 채 격파당하거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73 이스팅에서 이 중대와 격돌한 이라크군은 불과 6분 만에 전멸하고 만 거였는데요. 70 이스팅에서 73 이스팅까지 이 중대가 전투를 치른 시간은 고작 23분이었습니다. 이 23분 동안 이라크군은 800명이 전사하고 T-72 28대, BMP 16대, 트럭 39대를 잃었는데요. 이라크군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차병들의 미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근거리에서 M1A1과 싸웠음에도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T-72의 구조적 결함이 전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T-72는 작은 포탑에 커다란 포를 달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좁아서 탄약수가 못 들어가고 자동 장전 장치가 그 역할을 대신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장전수를 대신한 자동 장전 장치가 문제였습니다. 장전 속도가 느린데 장전할 때마다 주포를 수평으로 맞춰야 해서 쏠 때마다 조준을 다시 해야 했죠. 한편 제2기갑기병연대 좌측의 제3기갑사단은 2개 여단으로 73 이스팅의 이라크군 진지를 공격했는데요. 제3기갑사단은 항공여단의 아파치와 2개 포병여단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공격했습니다. 특히 아파치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2월 26일 밤 미 공군이 이라크군 전차대대가 이동하는 걸 탐지하자 제3기갑사단은 즉시 24기의 아파치를 출격시킵니다. 아파치는 적외선 관측 장비로 전차대대를 추격했고 이어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정확히 3분 만에 T-72 8대, BMP 19대가 격파됐고 전차대대는 전투력을 완벽히 상실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라크군은 미군에 유린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라크군의 저항으로 미군 기갑부대의 대형이 흐트러지면서 서로 뒤섞이게 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3기갑사단 4-7 기병대대 A중대는 이라크군 보병부대를 발견하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제23 정찰소대를 횡대대형으로 바꾸는데요.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지자 열 영상 조준경에 나타난 이라크군은 보병부대가 아니라 기갑부대였습니다. 다수의 T-72와 BMP가 교묘하게 숨어있던 건데요. 이때 이라크군과의 거리는 300에서 600m 정도였고 이라크군과 접촉한 A중대는 M3 기병 전투차에 25mm 기관포를 연사했습니다. A중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웠을 뿐이죠. 공격하다가 방향을 바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75분 동안 이어진 격전으로 A중대는 73 이스팅 전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요. M3 세대가 완파됐고 12대가 파손됐으며 2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다쳤습니다. A중대장은 뒤따라오던 4-34 전차대대가 돕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는데요. 그런데 전투 후에 상세히 조사한 결과 비극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완파된 M3 세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건데요. 이는 아군 전차인 M1A1에서 발사된 열화 우라늄탄에 의한 거였습니다. 4-34 전차대대는 전방에서 전투 중인 A중대를 이라크군으로 오인하고 사격하고 간 거였습니다. 게다가 우측의 인접부대인 제2기갑 기병연대도 A중대를 이라크군으로 오인하고 사격했는데요. 야간에 악천후까지 겹친 상황에서 적과 아군이 뒤섞여 싸운 탓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한편 제1기갑사단은 군단의 좌측 부대로서 동쪽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라크군은 제1기갑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2열로 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4개 기갑대대를 배치했습니다. 제1기갑사단에서 이라크군과 최초로 격돌한 부대는 제3여단이었는데요. 제3여단은 최우수대대인 1-37 전차대대를 앞세워 이라크군 전차를 순조롭게 격파하면서 방어진지를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형이 흐트러졌고 이라크군 전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T-72가 쏜 포탄 3발을 얻어맞은 M1A1 한 대는 화재가 발생해서 전차병들이 탈출했고 결국 완파되고 마는데요. 또 다른 M1A1은 매복해 있던 T-72의 사격으로 약점인 차체와 포탑 사이가 관통당했고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M1A1은 세계 최강의 전차라 할 수 있었지만 근거리에서는 T-72에 격파당할 수도 있던 거였죠. 그렇게 3여단의 M1A1 4대가 격파됐는데요. 반면 이라크군은 T-72 76대, BMP 84대를 잃었습니다. 이라크군은 모든 방법을 다해 저항했지만 미군 기갑부대의 우수한 전투력을 당해낼 수 없었고 이게 바로 이라크군의 한계였습니다. 지상전에 돌입하자 이라크군은 패배를 거듭했지만 다국적군도 아직 공화국 수비대를 잡지 못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메디나 능선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서 걸프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Enemy fighters in sight. They're all armed. Maneuvering on your position. We'll be setting up for an engagement.